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을 배웠잖아. 근데 그 공식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죠? 하나만 딱 써볼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에 x 승 빼기 이렇게 됐잖아요.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그럼 분모 몇이 돼요? 분자 몇 돼요? 얘는 0분의 0꼴의 극한 공식을 알려주는 거야. 나머지 세 개들도 총 4개죠? 총 4개가 전부 다 0분의 0꼴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냐면요, 0분의 0꼴을 추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무한소분의 무한소 꼴의 극한식을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다룬다고 했었죠? 따라하세요. 극한식의 계산. 그 다음에 우리가 서술형이면,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이라면 바로 무슨 정리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다 0분의 0꼴이라면 분모부자 미분한 다음 대입해서 관찰할 거 똑같다. 근데 서술형이면 여기에다가 한 줄 정도 더 추가되는, 따라서 미분계수이죠. 이거는 분자를 통째로, 그러니까 미분계수 정의버리면 그냥 그대로 미분계수 정의 바꾸고요. 만약에 식이 복잡하나 그 분자를 통째로 그냥 하나의 함수로 생각을 하고 그냥 미분해서 대입하면 사실 높일 때랑 똑같다라는 거였고, 극한식 계산이 우리가 수투에서는 주로 다항분의 다항꼴의 유리식 또는 그냥 다항을 미분하고 극한식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분 유리한 이제 무리식이 나왔을 때죠. 인수분해 하고 약분해서 0이 되는 원인을 제거시켜주는 거였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2. 이거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이면 대입했을 때 0이 됐다? 따라서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거든. 원인을 제거해줘야 돼. 근데 무리식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인수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면 그 0이 됐던 원인, 그 인수가 딱 드러나게 되니까 그 다음 약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수로그 생각하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여기에 이제 지수로그 공식을 배운 거야. 몇 가지 공식? 4가지 공식을 통해서 극한식 계산을 할 수 있게 됐다. 통유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4가지 공식도 쓸 수 있게 됐다가 된 거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 공식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지수로그 저번 시간에 배웠고 오늘 배울 삼각, 참고로 이 4개에서 총 8개 공식이 추가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포함돼. 그러니까 초월함수에서의 극한도 우리가 극한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참고로 삼각함수까지 되게 어려워. 왜 어렵냐면은 이게 막 우리 막 수1에서도 공식 막 변형했던 거 기억나나요? s제곱 플러스 c제곱은 1, s 플러스 c의 제곱은 뭐 1 플러스 2sc 이렇게 바꾼다던가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더 많이 추가가 돼. 복잡해. 근데 장점 우리가 수원 어려운 문제 풀 때도, 우리 수원은 이제 내신 기회 다 끝나긴 했네. 근데 수능에서 이제 공통범위의 수원 문제를 풀 때도 그 여기 있는 공식을 우리는 써서 풀 수가 있게 돼요. 좀 수원 내용으로 어떻게 했지? 애매한데? 너무 복잡한데? 그럼 미적분 내용으로 쓱싹 그냥 선내용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유도도 한번 다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새로운 삼각함수부터 정의를 할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는요, 얘를 먼저 정리를 할게. 시컨트 세타는요, 따라하세요. 코사인의 역수.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야, 코사인이 어떤 의미인지는 너네 기억이 나니? 우리 수원에서 배웠죠? 코사인은 이거는 코사인인 거죠? 이게 컴플레멘터리라는 뜻이고 이게 역학이 사인 값이다 라는 뜻이었던 거잖아.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코사인 세타, 컴플레멘터리, 사인 세타니까 역학의 사인 값이니까 이게 사인 한 다음에 역학은 더해서 90도가 되는 거는 역학이라고 부르죠. 이게 코사인의 정의였어. 그래서 우리가 각 변환할 때 역학관계인 걸로 바꿔서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 사인으로 바뀌었던 거잖아. 수원에서. 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컨트라고 부르고요. 여기 다 처음이니까 처음인 친구 있으면 써줘요. 한글 변환해서 써줄게. 얘를 시컨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의 역학관계인 함수를 우리가 위에 시컨트에서 1을 빼고 앞에 CO 너무 기니까 원래 이거야. COSEC 해서 코시컨트인데 줄여서 그냥 CSC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코시컨트.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코가 붙는다는 걸 컴플레멘터리 의미라고 했지. 역학의 어떤 삼각함수 값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얘는 그래서
여각관계인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각변환할 때 기억나니? 탄젠트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하면 얘를요 어떻게 읽냐면 얘가 따라하세요. 세타의 여각. 왜냐면 이게 더하면 90도 나오잖아요. 세타랑 얘랑 더하면 이 세타의 여각인 거야.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했냐면 따라하세요. 세타의 여각의 탄젠트. 한글로 써보면 세타의 여각의 탄젠트. 근데 우리가 여각이라는 거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 컴플레멘터리 의미에서 이게 C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코 탄젠트 이렇게 돼서 얘가 이제 이렇게 변하는 코 탄젠트 세타 줄여서 COT 이렇게 앞에 세 글자만 구분하기 좋게 써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각변환을 하면 이게 탄젠트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코탄젠트 세타 탄젠트분의 1로 정의가 된다. 자, 얘는 코탄젠트라고 읽으면 되고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왜 저렇게 왜 저렇게 하면 좀 그렇죠? 그냥 어떤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을 했죠. 역수를 우리가 새로 정의하기로 했다. 왜 굳이 정의하나요? 자주 나와요. 우리가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할 때 자꾸 역수들이 계속 나와. 하다 보니까 자꾸 역수가 나오니까 걔 거슬리네. 계속 역수 분수꼴로 쓰기 짜증나니까 이름을 새로 그냥 정의했다고 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들 두 개가 추가로 더 나오게 돼요. 얘네를 새로 정의하면서. 자,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이렇게 됐었죠? 자, 이거는 지금 정의고요. 역수를 이렇게 정의하자. 왜 정의했어? 미분하고 적분하다 보면 자꾸 역수가 나오니까 분수꼴 쓰기 싫으니까 역수를 정의할 거야. 였던 거고, 이거는 지금 내가 증명을 내가 해줄 테니까 너네 따라서 할 거야. 2시간 동안 오늘 거의 개념만 할 것 같긴 한데. 자, 이걸 양변을요 나눌 거예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되는데, 우리 탄젠트는 뭐로 표현할 수 있었죠? 수원에서? C분의 S였잖아요. 그럼 이거는 C제곱분의 S제곱이야. 이 모양을 만들려면 내가 여기 양변을 뭐로 나눠버리면 될까? C제곱으로 나눠버릴게요. 근데 그러려면 C가 뭐가 아니어야 되는 거야? 0이 아니다라고 전제를 깔고 나눠버리면 얘가 1이 되고요. 얘가 C제곱분의 S제곱해서 탄젠트 제곱은 이렇게 되고 얘는 C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코사인의 역수를 누구라고 정의한다 그랬죠? 시컨트라고 정의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럼 이거는 역수의 제곱이니까 시컨트의 제곱. 그래서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공식 너네가 외워야 돼. 따라하세요. 1 탄 식. 그래서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이걸로 정확히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지금 뭔가 지금 좀 달라요. 우리가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를 코탄젠트라고 정의하기로 했지? 탄젠트가 C분의 S야. 코탄젠트는 뭐고 된 걸까? 역수니까 S분의 C겠죠? 그럼 이게 제곱이니까 S제곱분의 C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될까요? S제곱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여기는 지금 나누기 C제곱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봅시다. 나누기 S제곱을 할게. 그러려면 S가 너무 아닐 때 0이 아닐 때만 정의를 할 땐 되는 거고, 0이 아니라면 이건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S제곱분의 C제곱이니까 이게 코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S예요. 늘나고 S로 나눴으니까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되고, 이거는 우리가 사인의 역수의 제곱이니까 누구의 제곱이다? 라고 간단하게 쓸 수 있을까? 코시컨트의 제곱 세타다. 그래서 얘는요, 따라하세요. 1탄식. 얘는 1코, 근데 이거 외울 때 얘도 코 탄젠트인데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코 시컨트란 말이야. 그래서 외울 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1, 코 이렇게 하는데 얘를 딱히 외우지는 않아.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봐봐. 일단 공식 두 개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하나를 외우 1탄식을 외우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컴플레멘터리 관계죠? 탄젠트, 컴플레멘터리 탄젠트.
시컨트, 컴플레멘터리 시컨트. 하나를 외우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따라하세요. 1탄식. 이건 왜 봐야겠지? 1탄식이 뭐냐라고 하면 너네가 따라하세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외워놔야 돼. 그런 다음에 공식 하나 더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굳이 이걸 복잡하게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다가 컴플레멘터리 붙이고 컴플레멘터리 붙이면 인사용 공식이 어떻게 될까?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우리가 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거는 지금 한번 너네가 써보세요. 바로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세타는 생략을 할게요. 아니, S 제곱은 1은 코시컨트 제곱, 여기는 시컨트 제곱.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SC, T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역수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다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다 그냥 쓸게요. 하나는 S제곱, 하나는 C제곱 하면 나오겠죠? 얼마나 될지는 이 좌표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지? 잠시 이거 테스트 볼 거니까 외우세요. 여기다 적어놔야겠다, 쭉. 오늘 이제 테스트 볼 거는 이건 안 써도 되더라. 첫 번째, 역수의 정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역수를 정의를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네, 코사인 세타네, 탄젠트 세타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정의하게 되면서 공식이 몇 개가 나왔어? 2개가 나왔죠?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공식이 있다는 거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여기 멀티커널에서 너네가 이제 쓰면 되겠지? 써줄까? 이따가 지울게, 테스트 보기 전에. 그럼 이거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컴플레멘터리 시키면 된다 그랬죠? 불러주세요.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코 탄젠트 제곱은 코 시컨트 제곱. 이렇게 된다. 자, 얘는요 공식을 외울 건 아닌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삼각 B를 배워서 뭘 할 수 있었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따라하세요. 한 변의 길이와 각을 알면 나머지를 표현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중3 때 배웠어. 자, 뭘 배웠냐면은 직각 세타, 왼쪽에 세타를 놨을 때 빗변이 A면 높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중3 때 배웠던 거죠. 밑변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A 코사인 세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 여기 하나 더 배웠어. 중3 때 뭐 배웠냐면 밑변이 A다? 그럼 높이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어. 뭐로? A 탄젠트 세타. 이게 기본꼴이야. 자, 따라서 빗변을 알 때 높이. 그러면 빗변에서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거꾸로 하나가 추가돼요. 빗변을 할 때 높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야. 누구를 할 때? 높이를 할 때 뭐 구하는 거? 그러면 사인을 거꾸로 나눠주면 돼요. 1대 사인이란 말이지. 1대 사인 대 코사인이기 때문에 사인으로 나눠주면 돼. 사인으로 나눈다는 건 사인의 역수를 곱한다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사인의 역수가 A는 뭐였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A에다 뭘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A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거꾸로 봐봐. 얘도 원래 밑변이랑 높이 둘이 같이 나온 건 탄젠트였단 말이죠. 1대 탄젠트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탄젠트를 곱해줬던 거잖아. 거꾸로 그러면 높이를 할 때 밑변을 구하고 싶으면 탄젠트를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겠죠? 탄젠트를 나눈다는 건 탄젠트 역수인 누구를 곱하겠다? 코 탄젠트를 곱하겠다. 그 여기는 A 코 탄젠트 세타. 자, 마지막으로 빗변. 밑변을 할 때 빗변을 구하는 거. 원래 빗변을 할 때 밑변 구하고 싶으면 코사인을 곱했죠? 그럼 밑변을 할 때 빗변을 알려면 코사인을 거꾸로 뭐 해주면 돼?
나누면 되죠? 그 말은 누구를 곱하겠다? 시퀀트를 곱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세 개가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세 변 중에 하나나 각은 아니다 나머지를 표현할 수 있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너네 이제 수능이나 내신, 수능에는 준킬러, 내신에는 킬러로 나오는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 거기서 이거 못하면 그냥 아예 문제 못 건드려야 돼. 이걸로 막 계속 표현 계속 해야 돼. 타고 계속 연결된 삼각형에서 계속 타고 갈 수도 있어야 되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직업도로 볼 거니까 이건 바로 다 외워놔야 돼요. 이것도 한번 연습할 겸 이거는 써봅시다. A 세타 귀찮으니까 안 쓸게. B B가 뭐야? B 빼기 A 세타. B가 A. 일단 나머지를 A랑 세타로 표현하는 거 있다. 너네가 백지에다 쓰면 돼요. 자, 바로 봅시다. 참고로 수 1에서 했던 건 여기다 옆에다 써놓자. 테스트는 안 볼 건데 수 1에서 공식은 좀 써놓을게요. S제곱 플러스 C제곱에 4개 정도, 일단 4개 정도를 쓰거든. 나머지 안 써요. 그리고 P는 C는 S 플러스 C, S 플러스 C 제곱 완전제곱. 1차 결합 완전제곱은 1 플러스 2 SC.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P 플러스 T분의 이 코탄젠트죠? 탄젠트는 코탄젠트 더하면 SC분의 1이야. 이 SC 나중에 간단히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거 써놓으세요. 테스트는 아니고 일단 그냥 나중에 문제 풀기 전에 이런 공식들 계속 나와요. 미적분에서도. 이건 기본으로 깔고 전제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인 법칙 나오고요. 코사인 법칙 나오고요. 이런 공식들, 기본적인 공식들이 다 나와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식들이 나와요. 이게 특히나 이 덧셈 정리, 배각 공식 얘 두 개는 수 1 문제 풀 때 엄청 유리해요. 이거 알고 있어요. 이거 없이 그냥 푸는 것보다 이걸 알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고, 그래서 가끔씩 이게 미적분하다 보면 문제가 이거 수원인데 예를 들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곤란해. 배각 공식 쓰면 쓱싹인데 배각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설명하기 힘드네. 그러니까 배각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 배각 공식 하면 그냥 쓱싹이다. 근데 배각 공식 모르는 애들한테 배각 공식 쓰면 돼 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배각 공식 안 쓰고 하려면 이제 더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배각 공식 쓰는 게 너무 개꿀이니까.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덧셈 정리. 덧셈 정리는요, 사인 하나, 코사인 하나, 탄젠트 하나가 있고, 뭘 구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인 알파를 알고 있고 사인 베타를, 사인 코사인 알파 베타를 알고 있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나 알파 마이너스의 베타의 삼각함수 값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인 75도 이런 거 원래 못 구했죠? 이런 특수하게 아니라 못 구하잖아. 이제는 구할 수 있게 돼. 왜? 얘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인 한 다음에 30도랑 45도의 합으로 생각을 하면 30도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 값 다 알죠? 얘 삼각함수 값 알죠? 그럼 우리가 덧셈 정리, 덧셈을 한 삼각함수 값,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돼요. 계산을 해서 공식을 쓰면 원한다면 다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거 증명 한번 해봅시다. 얘 증명은 내가 수업하면서 거의 증명을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오늘은 좀 많을 것 같으니까 다는 안 하고요. 제 기본적인 것들 몇 개만 좀 해볼게요. 우리가 사인 한 다음에 더했을 때랑 뺐을 때, 코사인 더했을 때 뺐을 때, 탄젠트 더했을 때 뺐을 때 총 6개 공식이 있는데 증명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우리가 코사인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서 출발을 할 거예요. 자, 얘 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원을 하나 준비를 할게요. 근데 단은 안 하냐? 반원만 준비를 할게. 반원을 준비를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반지름에 해당되는 각을 베타 이렇게 놓고 그냥 여기 큰 각을 내가 알파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런 세팅에서 반지름은 1로 놓을게요. 이 원점 이렇게 놓고, 자, 그럼 우리가 따라하세요. 원 위점의 좌표는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좌표는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왜냐라고 묻는다면 삼각함수를 좌표로 정의했기 때문에 거꾸로 좌표를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있었으면 우리가 사인 세타 어떻게 정의했어? y분의 y좌표. 그럼 거꾸로 내가 y좌표 는하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r 사인 세타. 그 x좌표 는하고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돼? r 코사인 세타. 그러면 위에 점은 하면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수원 때 했던 게. 자,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이 두 점의 원 위에 두 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그러면 반지름 1이죠?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이라고 쓰면 될까요? 알파죠? 여기? 뭐라고 쓰면 돼? 코사인 알파,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뭘 할 거냐면은 이 길이를 구할 건데요. 길이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1번 방법으로 구하는 길이와 2번 방법으로 구하는 길이가 같다라는 등식 하나를 작성을 할 거야. 자, 첫 번째 이 길이 내가 L 이런 거 볼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여기 1 이렇게 놓고 이 L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 삼각형 길이 각 알죠? 끼인 각 알지?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L 제곱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조용 집중하고 있어. 조용 그럼 너 불러줘. L 제곱은 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니? 코사인 법칙 기억나요? 잘했나? 써줄까? 뭔데? 아니 2분이요? 괜찮아요. 잘 까먹을 수 있어요. 쓰고 지울게. 너네가 여기 위에다 쓰던지 하세요. 나 여기 공간 남변화에 대해서 쓸 때가 있어. 코사인 법칙은요. 자, L제곱은 A제곱은 할까요? A제곱. 그러면 B제곱 플러스 C제곱 하면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죠.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에다가 뒤에 뭐가 또 붙는 두 배의 얘네들을 O, BC 한 다음에 얘랑 마주보는 코사인 값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각 표현도 알아야 돼. 코사인의 각은 코사인 값은 하면은 2, B, C,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주보는 거에 제곱 빼주면 돼요. 이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쓰고 이거 이제 지울게. 자, 그럼 L제곱은 하면 어떻게 될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1 다 쓸게요. 1 코사인 그렇죠.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었던 얘가 여기 나와 있는 얘 구하고 싶은데 지울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L 제곱을 구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걸 점수는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도 점 좌표 알죠? 좌표 알죠? 그럼 내가 피타고라스 정의 유도되는 그 x좌표 차이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L 제곱을 쓸 거니까 루트는 없어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L 제곱은 없으면 제가 한번 불러주세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조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구한 L과 여기서 구한 L제곱 L제곱, L제곱이 둘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두 개를 연립을 할 거야. 그러면 좌변은요 2 빼기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고 자, 우변은 우리 좀 간단하게 쓸게 너무 기니까 자, 이거 전개하면은 코사인 제곱 알파 나오지. 이거 전개하면 뭐 나올까? 사인 제곱 알파 둘이 더하면 몇 나와? 1 나오죠? 얘 제곱하면 뭐 나오고요? 사인 제곱 베타 나오죠? 이거 전개하면 뭐가 나와? 그러면 걔네 둘 더해도 몇이니까? 그럼 내가 2 먼저 써놓고 시작해도 될까? 그럼 여기서 2배에 얘네 둘이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2배 마이너스 2죠? 여기는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2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되는 거 맞나요?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갔어? 자, 그런 다음에 식을 정리를 해보면요 2 없애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똑같죠? 없애면 이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렇게 알파와 베타의 삼각함수 값으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가 있구나를 알게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따라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게 이제 공식을 다 외워야 돼. 이런 모양을 이것만 딱 쓰면 되겠죠?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요 자, 일단 순서는 따라하세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 공식에서 그냥 얘는 모양 좀 달라. 얘네들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도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근데 사인 알파냐, 코사인 알파냐, 사인 알파냐, 코사인 알파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것만 바뀌는 거야. 저 공식 두 개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따라하세요. 코코, 코사인, 코사인이죠. 코코 한다면 부호는 뭐가 되고, 풀 이렇게 플러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싸싸.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얘를 외우진 않을 거야. 왜냐면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죠. 플러스일 때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1일 때만 외우면 마이너스로 부호 바뀐다 해서 플러스 하는 것까지 외우는 거야. 그래서 코코, 마, 싸싸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일단은 그거는 너네가 이거 증명하고 나서 그 다음 내가 플러스 증명을 해줄게요. 이거 지금 증명 한번 해보세요. 여기 공식들 써야 되니까 여백들 좀 최대한 오른쪽으로 당겨 쓰세요. 공식 조금 길다 저기 옆에. 이게 증명하기 되게 좋은 게 일단 원 위점을 삼각함수로 표현, 원위점 좌표를 삼각함수로 표현한 내용도 나오고 그 등식 작성하는 거 이렇게 구한 길이와 저렇게 구한 길이가 같다. 이렇게 등식 작성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구한 두 개의 값이 같다 해서 미지수환을 처리하게 되는 이 과정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거셈 정리 논리가 이렇게 되고요. 다 했어? 야, 솔루션 어원 코스팅 옵션이고 솔루션 왜 안 쓰셨어? 솔루션 2는 뭐로 만난 거? 정말 좀 쓸 거예요, 혹시? 조용했어? 기억나냐? 지금 해봤어, 처음 할 때? 지금 안 했어? 너무 좋은 게 없네. 지금 해봤어? 처음 했어? 좋은 게 없는데? 보통은 이거 증명을 안 해요. 왜냐면은 하면 너무 좋은데 외워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지수로 그 질문만 받아보면 진도가 못 나가니까 진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빨리빨리 나가는데 너희가 너무 숙제를 오답을 잘 해와서 이런 것도 해보고 너무 좋다. 자, 지금 우리가 딱 하나는 뭐예요? 여기서 6개 얘들아 뿔마 지금 6개 공식 중에 지금 시작이 되는 건 따라서 코사인 뺄셈 얘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코사인 뺄셈이 아니라 덧셈을 구해볼 거야. 어떻게 볼 거냐?
일단 하나 써놓고 유도를 할게요. 아까 위에 너네가 있지? 증명하고 이제 쓴 거죠. 이렇게 된 거잖아. 너네 위에 땡땡땡에서 이게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또 유도를 밑에 하나는 더 할 거야. 자, 뭘 유도할 거냐면요.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코사인 한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따라하세요. 베타 대신 마이너스 베타. 이게 알파 베타, 인의 알파 베타에 대해 항상 성립하는 거라서 항공식 개념이야. 그래서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도 똑같이 성립해야 돼요. 자,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겠다. 땡땡 는 하면 옛날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변수에다 값을 대입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 는 하면 그냥 같다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 그럼 베타는 0이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땡땡 는 이 표현을 쓸 거고요. 근데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냥 베타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서 서술형에서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럼 이 집어넣으면 좌변이 뭐가 되겠니? 불러주세요. 코사인 한 다음에 이렇게 변하겠지. 좌변은 내가 원하는 게 딱 나왔지? 그 다음에 는 하고 그러면 코사인 알파 그대로야. 그 다음 코사인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사인 알파 한 다음에 사인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저는 코사인은 우함수라서 마이너스 베타일 때랑 베타일 때랑 어찌가 어떨까? 똑같아요. 사인은 기함수라서 마이너스 베타일 때랑 베타일 때랑 보호만 반대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밖으로 빼서 마이너스하고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따라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얘를 외우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코코 따라서 코코 마 사사 이렇게 외워야 돼요. 다 공식들을 한글로 다 외우는 게 편해. 식으로 외우면 모양들이 비슷해서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한글로 외우는 게 훨씬 편해요. 자, 따라서 코코 마 사사 이게 뭔지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코코가 뭐냐면 지금 값은 알파, 베타, 부호,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왔을 때 5개가 결정이 돼야 돼. 첫 번째 알파에 해당하는 함수는 코사인, 베타에 해당하는 함수는 코사인,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알파에 해당하는 함수는 사인, 베타에 해당하는 함수는 사인. 요 순서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너네 외울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코사인을 끝낸 거야. 일단 너는 봐. 그럼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에서 부호만 결정이 되는 거죠. 복합 공순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플러스다. 그러면 결과 우변은 뭐가 되는 거? 부호가 마이너스. 그다음 좌변에서 마이너스다. 그럼 거꾸로 플러스. 이렇게 하고 괄호 한 다음에 복부. 이게 복부죠. 부호 겹쳐 있는 거. 동순에다 그럼 위에 거일 때 위에 거, 아래 거일 때 아래 거.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외울 때는 여기다 너네 한글로 코코마스 싸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그냥 연결해서 갈게. 뭐 할 거냐면 사인으로 바꾸는 거 하나랑 탄젠트 이렇게 하나씩만 할게요. 사인 2개, 탄젠트 2개, 하나씩만 할게.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요. 사인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내가 여기서 베타 자리 이거를 안 집어넣고 베타 자리에 이거는 베타에다 집어넣어야지. 베타 자리에 베타 마이너스 2분의 8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좌변 불러주세요. 어떻게 되죠? 코사인 한 다음에 베타 들어가고요. 아니 마음 바뀌었어. 알파에다 집어넣어요. 알파에다가 그래야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알파에다가 2분의 8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집어넣으면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코사인 한다면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파이 한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묶어서 내가 이렇게 써도 될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는 한 다음에 우변 잘 봐야 돼. 베타는 안 건드렸어요. 여기서 베타는 그대로야. 이 여각 바뀌었죠. 봐봐. 이거 따라서 알파의 여각. 여각의 코사인 값으로 변하는 거야. 그 정의가 사인이죠. 여기는 사인 알파가 되고요. 써줄까? 중간 단계 한번 써줄게. 여기 증명 과정이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사인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게 여각의 사인값 코사인의 정의죠.
코사인 뭐야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정리를 해주면 이게 사인으로 바뀌고요.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부호 알파 베타 순서고 어떻게 결정되냐면 여기 사인 코사인 부호는 플러스 코사인 사인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내가 뭘 알게 됐냐면 좌변을 살짝 정리해주면 얘도 정리를 해볼게요. 각변환을 해보면 이게 네모라고 한다면 2분의 파이 빼기 네모의 코사인 값이니까 이 네모의 여각의 코사인에서 이 사인 네모 이렇게 바로 각변환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사인 덧셈을 이제 알게 된 거야. 참고로 얘도 그럼 만약 사인 뺄셈을 알고 싶어. 알파 빼기 베타 알고 싶어. 그럼 이 항등식에다 내가 베타에 뭐 돼 있는데 해서 계산해보면 이 부호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만 넣으면 돼. 플러스 베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쌍꺼풀 코사 이렇게 증명을 하고요. 빼기는 내가 증명 안 할게. 일단 마지막으로 탄젠트를 해야 되는데 탄젠트 어떻게 했더라? 분수로 쓰는 건 너무 끔찍한데 분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써보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볼게. 아 외워올 걸 이것도 생각날 줄 알았는데 안 나네. 탄젠트는 계산 때려가면서 없나? 와씨 계산 때려가는 거네? 그러네. 계산 때려가면 나온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한번 보고 쓰시면 줄게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만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코사인분의 자리가 좀 부족할 것 같다. 중간중간 좀 생략을 하면서 할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아까 위에 썼죠? 콤마 썼어?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으로 쓰면 쌍꺼풀 코사 이렇게 돼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공식을 외워야 되고 자 이거 정리할 건데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미친 내가 분모 문제를 얘로 나눌 거야. 이걸로 나눌게요. 얘가 0이 아닐 때 라고 존재는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얘가 0이 아닐 때 라고 생각하고 얘를 나눌게. 그러면 C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분모의 첫째 항은 뭐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한다는 이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야? 그럼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 탄젠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도 뭐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 이렇게 할까? 이걸 여기 나눠요? 그러면 뭐야?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는 뭐가 되네? 약분 이렇게 되고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알파는 사인 알파는 딱 낫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네? 탄젠트 알파. 얘도 이거분의 이거 하면은 코사인 알파 약분 되죠? 코사인 베타면 사인 베타가 나와. 좀 복잡하지. 그럼 얘는 뭐로 바뀔까? 얘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얘는 탄젠트 알파 베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따라서요. 1 마이너스 분부터 다시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베타를 곱했죠. 5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곱한 거 분의 둘을 뭐한 거? 더한 따라서 1마 곱분합 외우는 방법은 다양해요. 나는 이렇게 해요. 1 마이너스 곱분의 합으로 표현된다.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여기 부호만 똑같이 바뀌는데 그럼 1 플러스 곱분의 차 이렇게 돼요. 근데 외울 때는 1만 곱분하면 하나만 따라 외우면 돼. 자, 여기까지 증명 한번 해보세요.
코사인이나 사인 이렇게 써도 되겠지. 설명하려고 전에 쓴 건데 너네는 바로 그냥 저 공식분의 공식 해가지고 바로 나눠가지고 쓰면 좀 더 빠르긴 하겠죠. 됐어? 공식 기억나냐? 그때는 뭐 어떻게 배워? 누구한테 했어? 다른 남아서 그때는 그 쌤은 어떻게 배우고 있었는데? 외우는 방법은 다 자기 맘대로. 그냥 쌤은 공식을 다 외웠어? 와, 그게 대단하네.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자, 지금 덧셈 정리 3개. 정리 6개죠? 그 중에 지금 4개를 증명한 거야. 코사인 더하기 빼기, 사인 더하기, 탄젠트 더하기. 이렇게. 이거를 그냥 우리가 합쳐서 덧셈 정리라고 생각하면서 덧셈 정리 하면 이 6개 공식을 떠올리면 되고요. 자, 대각 공식은 조금 편해요. 대각 공식은 유도를 하나만 넘어갈게. 그리고 나머지 결과만 말할게요. 쓰고 있구나. 선생님 쓰고 있어 아직? 혹시 테스트 보면 한번 풀어갈 수 있겠네. 못할 것 같아. 많이 까먹고. 선생님 많이 남았어? 됐어. 성준이 됐어? 얘들아 봅시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얘 먼저 쳐놓고 갈게요. 사인 플러스일 때만 먼저 써보자. 그럼 따라하세요. 사코 풀 코사. 뭐라고요? 어색하지만 따라해주세요. 그래야 외우기 편해. 따라하세요. 사코 풀 코사. 네, 사니까 뭐부터 쓰는 거야? 사인 알파. 그 다음 코니까 코사인. 이게 베타 차례죠? 사코 그 다음 뭐라 그랬어? 풀. 그 다음요? 사코 풀 코사라서 코사인 알파 사인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마이너스일 때는 족보 동수는 이렇게 써줄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탄젠트는 더하기일 때만 먼저 써보면 따라하세요. 1마 곱분합 1 마이너스하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합 탄젠트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탄젠트. 자, 그래서 여기 한글도 저희가 써놔야돼요. 그러면 더하기 쌓고 풀, 코, 쌓. 이 부호까지 정확히 알아야 돼. 네, 코, 나, 쌓. 네, 1과 5. 네. 이렇게 되고요. 일단 쓰고 배경 얘기를 할게요. 자기가 좀 많이 없죠. 좀 벌써 써놨어? 너 이거 테스트 보면 잘 할 수 있겠냐? 그래. 이거만 외우면 쓸 수 있지 않겠어? 자, 요거 배합 공식까지 하고 조금 쉴게요. 얘들아, 이거 한번 너네가 제대로 외워놓으면 교육방법은 금방 할 거야. 그러니까 시간 투자 조금만 해서 문제 수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숙제는 공식 잘 외우시고요. 자, 배각 공식부터 한번 해볼게요. 배각은 원리는 간단해. 어떤 원리냐? 그냥 원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고 있죠? 덧셈은 알고 있죠? 이거 세타 플러스 세타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다 뭐 집어넣고 세타 여기 뭐 집어넣고 알파 베타에 각각 세타 집어넣고 덧셈일 때를 보면 돼.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따라하세요. 2 사인 코고 2하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은 외워놔야 돼. 왜냐면 우리가 이게 자주 나오는 모양이야. x 플러스 c 제곱하잖아요.
1 플러스 2SC 나오죠? 이게 대각이랑 똑같아요. 대각이에요. 사인 2세타. 왜 편하냐면 나중에 적분을 할 때 곱하기 꼴로 된 거 적분하는 것보다 이거 사인 2세타로 바꿔서 하나의 항에 대한 적분으로 계산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형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나중에 얘는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코사인 대각인 공식 3개 다 알아야 돼요. 3개인데 3개 다 알아야 돼요. 자, 얘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각각 똑같이 뭐 집어넣으면 돼요? 세타 집어넣고 정리해보면 얘는 이렇게 되고 따라하세요. 코사인 마사제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렇게 외우면 얘는 공식이 더 있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S제곱 플러스 C제곱이 1이잖아. 여기다 쓴다는 얘기 써줄게요. C제곱 마이너스 S제곱인데, 자, 요 자리에 내가 1 마이너스 C제곱 집어넣으면 되지. 집어넣으면 2C제곱 빼기로 쓸 수도 있고, 내가 얘를 1 마이너스 S제곱으로 바꾼다면 얘는 1 마이너스 2S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세 개 다 알고 있어야 돼. 기본이 되는 거는 이거야. 근데 내가 S제곱 플러스 C제곱이 1인 걸 이용해서 1 마이너스 2S제곱 바꿀 수도 있고 2C제곱 빼기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 추가 공식이 더 있는 건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탄젠트 쌤도 난 이건 따로 안 해요. 왜냐면 1마 곱분 합이잖아. 그럼 1 마이너스 곱, 근데 세타 똑같은 거지. 그럼 탄젠트에 뭐라고 쓰면 될까? 1마 곱분 합이니까 똑같은 거 두 배 내니까 몇 배? 두 배? 얘는 따로 내고 있거든. 왜냐면 이 1마 곱분 합하면 그냥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외우진 않고요. 대학 공식 써보세요. 이거 다 외워야 돼. 사실상 덧셈 정리를 알면 유도하면 되긴 하지만 매번 유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구구단처럼 바로 외워서 써야 되고, 자, 썼으면 좀 쉬었다가 반각이랑 합성까지 하고 쭉 나가볼게요.